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식 챔피언 상담소가 오픈을 했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많이 깊어지고 계시죠. 4월 시작하자마자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깊어질 거고 아마 계좌 상태도 조금 안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주말 동안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요 역시나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참가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샵 3989번으로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문자는 채택될 확률이 조금 낮죠. 저희가 전화 상담을 좀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이 깊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부터 체크를 할 텐데요. 자, 다우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부터 봐야 되겠죠. 주말이니까요. 결국 다우존스가 반등이 좀 나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간 이 아래쪽에서 모양새를 잘 보시면은 음봉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버텨줬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5일째 계속해서 시가가 떴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37,700코인 턴저리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런 버티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서 여기가 진짜 지지가 되려나 지지가 안 되려나 하고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어제 0.56%가 올라오면서 지지가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는 하락세 중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할 때도 계속 매일같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는 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세 도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다우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을 이 전고점이라고 할 만한 자리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베팅을 했다가는 고점 자리에서 물려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다우존스가 지금 이렇게 단기 반등이 조금 나와서 38,800포인트 또는 39,000포인트까지 약간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락세를 조금은 피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기대감들이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오프라인 강연에 오셨거나 또는 제 온라인 강연회 또는 여러 가지 저의 컨텐츠들 그리고 방송을 보셨던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금리 인하 절대로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너무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함부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6번 할 거다. 5번 할 거다. 엄청 기대했는데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 아니다. 야, 금리 인상해야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밀려내려고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기술주도 이렇게 빠져내려가지만은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간밤에 10%나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믿고 올라갔던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부 다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에 6월에 7월에 8월에 이렇게 2차 전지가 급등 나올 때 제가 2차 전지는 개미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년 7, 8월의 악몽이 지금 또 보인다. 그게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좋긴 좋죠.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한데 SK하이닉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HBM으로 인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을 거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나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TSMC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반도체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반도체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사실 반도체 강자긴 하지만 위험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잘 만들어왔던 AMD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큼 사실상 이거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게 특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한 거품으로 주가를 땡겼었죠.
땡겨 쓰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지수를 보게 된다면 한국 지수가 일단 이렇게 제가 아래쪽에 까만 색깔 대각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추세라고 하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속에서 얘가 위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일정한 폭을 가지고 일정한 길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추세를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약간 이탈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차 운전할 때 차선 안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고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앞차가 약간 왼쪽, 오른쪽 간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차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차선을 바꾸려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차선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트도 추세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폭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을 깨고 내려간다던가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대로 차선을 바꿔서 길을 바꿔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고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아래쪽으로 길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 이제 뭐 조정이니까 뭐 매수의 기회입니까? 공포에 사라고 하는데 지금이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겁니까?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위기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것 자체가 위기를 얼마나 깔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위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공포에 사라라는 말을 이 정도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고 살짝 이렇게 깜짝 놀래키지는 우억하고 놀라는 정도지 절대로 공포스러운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섣불리 여러분들이 과매수 이렇게 하시거나 뭐 여기서 뭐 엄청나게 내가 베팅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던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은 좋지 않다. 뭐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 관점에서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는 3%대까지 밀렸던 지수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쭉 올라왔단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확전이 조금 안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이 공격에 지금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에 이제 긴장감이 좀 해소가 되는 건지 약간 아리꼬리를 달고 올라갔지만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요소, 전쟁 요소라든가 금리 인상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기 반등은 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만 한 3%나 내지 한 5% 정도의 수익을 좀 노려보기 위해서 단타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타로 들어가는 거 진짜 뭐 짧게는 1%, 많게는 만 2, 3%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는 건요. 단타로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할 건데 어디가 매수 포인트일까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잠깐 빠졌다고 매수 포인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진짜 여러분들이 계좌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거들랑 5만 원 이하로 빠지거나 6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사라고 제가 작년 2020년,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빠지면 사라. 그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무슨 거기까지 빠지면 사? 거기까지 안 빠져라고 했는데 진짜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참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빠지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들 말고는 중장기 투자라는 것이 맞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신저가다 또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그럼 올라갈 테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나아요. 신규 종목으로 반도체 잡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놓고 내 종목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계좌 정리도 쉽고 수익 내기도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종목 개수를 줄이고 비중을 조금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함부로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주말에도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역시나 내 종목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안 될지 그리고 고점에 사서 물린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02-2638-3985번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딱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 진행하기 앞서서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강연회 고지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고 나면 오늘 수원으로 갈 겁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 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또는 1년보다 좀 더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수원 컨벤션 센터 2층 204호에서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요즘 같은 장에 고민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오셔가지고 강의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시장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 내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도 제가 작년에 가고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평생학습원 4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계속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부에 전화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내 거 채택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2부에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매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한진칼이고요. 네, 10%에 네. 61,000원이요. 10%에 61,000원이요. 네네. 매수가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61,000원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다라는 표현 하시죠, 그죠? 네네네. 뭐 눌림목이다라고 해서 이런 자리 들어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긴 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장이라던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신규 종목을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을 사게 되면요. 눌림목이고 차트가 저점이고 이 기업은 좋고 전망이 좋고 이런 건 상관없이 빠져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기업이 좋다 나쁘다는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랑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어느 정도로 상관이 없냐면 제가 오늘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랑 해가 뜨고 진다랑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 제가 밥을 먹으니까 해가 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그 기업 평가사들이 하는 거고 회계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믿으면 안 돼요.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사람들이 심리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그냥 얼어붙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주식 사기 싫어요. 전쟁 이야기 나오지, 유가 올라가지, 환율 올라오지 막 난리가 나니까 주식을 사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뭐 하냐면 야 팔까? 팔까? 에이 모르겠다. 지금 팔고 그냥 관망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진카를 보니까 여기 눌림목 형성되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여기 55,000원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샀다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365일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승장에 돈을 벌고 하락장은 안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락장에도 그냥 매수를 그냥 매일같이 그냥 어제처럼 오늘 그냥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더라도 내가 분석을 잘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자리 사가지고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매수를 안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기다리다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더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한 번 더 기다리고 더 참다가 뺨을 때려 참아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하는 느낌이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라고 했는데 또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사도 되나?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사면 내 지금 끝이 날 것 같다. 와, 이건 내 진짜 사기 싫다 할 때 사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싫다 할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다는 것은 다른 개미들도 다 사고 싶다는 거고 개미들이 사고 싶다는 것은 세력들이 팔고 싶은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를 이제 이해를 빨리 하셔야지 이제 시청자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내 것으로 된다면은 아마 시청자님도 이렇게 물리지 않고 앞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차트를 아예 못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진칼 제가 보기에는 지수 조정 끝나야 돼요. 지수 조정이 지금 이제 당장에 뭐
다음 주가 이제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단기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뭐 유가 안정화가 되고 환율도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정화가 되고 뭐 이란 전쟁에 대한 이런 확전 이야기도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이제 주가가 잠깐 약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약반등 나올 때 좀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기업적인 면으로 본다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단기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럼 단기 반등 때 저는 정리하시고 나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참았다가 지수 조정이 끝났을 때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매매를 잠깐 쉬어야 될 때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이거 아마 다음 주에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렇게 탈출하면 되고요. 반등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만약 안 나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냥 미리 샀기 때문에 그냥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이거는 내가 잘 어루만져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전략을 짜면 되는데 한 5만 원대라든지 3만 5천 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시고 다음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게 좋아요.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도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에 저기 뭐냐 합병 이슈도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들도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가 기다렸다가 다시 튀어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어요 분명. 근데 장기로 가져간다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올 때 잘 정리하시는 것을 1번으로 하자. 그래서 단기 반등 때 바로 매도하시고 밑으로 빠지면은 4만 5천 원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일단 홀딩하시는 거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500원에 10%인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묻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11,500원에 10%요? 네네.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 종목인데 지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하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싸게 더 많이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추가 매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싸게 더 많이 사야 된다고요. 싸게 더 많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12,500원에 샀는데 11,400원이라는 이 자리가 사실상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자리인가 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목 상으로만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하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 안 한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날 자리도 아니고 추가 매수 안 해도 튀어 오르게 되면은 13,500원 내지 14,000원까지 뛰어 오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뭐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가 놀고 있는 이 자리 있죠. 지금 박스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1,5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최근에 이렇게 막 계속해서 머물머물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언저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벗어났을 때 그 다음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지가 아무리 놀아봤자 나는 그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놀아봤자 얘는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가냐면 22,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줬던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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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만히 냅두면 22,000원이나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만에 하나 얘가 지금 시청자님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이 만 원 자리를 무너지면요. 10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자리가 바닥이 깨지고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일까요? 안 좋은 징조일까요? 10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바닥이 무너지는 겁니다. 10년간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는데 KG 이니시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했죠. 남들은 탈출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왜냐? 네. 친구가 약간 좀 힘들어서 배신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배신한 자리가 아니라 떨어지게 되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거라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만 원 자리가 깨지지 않았던 자리에서는 앉는 자리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비중을 더 늘릴 이유는 지금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튀어 오르게 되면은 일단 위쪽에 14,000원짜리 여기 14,000원짜리를 뚫어야지만 그 다음 상승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짜리가 뚫리는지 뚫리지 않는지를 보면서 홀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게 뚫린다 안 뚫린다를 뭐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어찌됐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싸게 더 사면은 유리한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전략 짜시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7,500원 내지 8,000원까지 빠진 다음에 비중을 왕창 늘리셔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튀어 오르면 지금 비중으로만 14,000원 뚫을 때 홀딩을 해서 좀 수익을 조금 극대화 해내는 걸로 한번 관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RS 오토메이션이요. RS 오토메이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900원에 10%요. 17,900원에 10%요? 네. 뭐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자리에 사셨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네, 올라가면 팔려고 했는데 밑으로 향해서 모두가 그래요. 손절을 해야 돼.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올라가면 팔라고 했는데 전부 다 물려가지고 전화 오는 거지. 뭐 올라가면 팔았으면 전화 안 오죠, 그죠? 네. 다 그래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올라가야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와 올라가지 않을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구별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 때서나 올라갔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제가 늘 말하지만 배워라, 공부를 좀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요. 짧아요. 되게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뭐 이번 주 올라오겠지, 빨리 올라오겠지, 단타 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단타로 부자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단타로 돈을 번 사람이 나면 그것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몇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돈을 버는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돈이 가장 많이 벌리는 방법이고 수많은 슈퍼개미부터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장기 투자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올라가면 팔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빠졌어요 하는 거 보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짧게 보고 네.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돈 못 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싶은 겁니까? 그냥 주식하면서 놀고 싶으신 겁니까? 어때요? 돈을 벌고 싶으세요? 놀고 싶으세요? 돈을 벌고 싶죠. 그러니까요. 그럼 단기 투자하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하는 방법부터 먼저 빨리 익히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사실은 나쁜 기업도 아니고 나쁜 자리도 아니긴 하지만 이 테마가 지금 당장에 뭐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인가 하면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얘가 이제 뭐 로봇 자동화, 뭐 자동화 설비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뭐 IoT, 로봇 이런 쪽으로도 막 엮여 있다 보니 로봇 관련주로도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얘가 이제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 막 급등 나오고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까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다가 얘가 지금 이제 적자가 이렇게 쭉 나고 있고 매출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 얘를 지금 사람들이 장기로 가져가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사지는 않을 거예요.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가 매출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비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실래요?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실래요? 싸게 사야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싼 자리는 5,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빠지는 걸 예전에 한번 보여줬고 최근에 2, 3년만 본다 하더라도 12,000원까지 빠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 손이라든가 실력 있는 사람들은 12,000원, 13,000원까지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하고 이 일반 그 큰 손들하고의 투자 방식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냥꾼들이 진짜 사냥감이 완전히 방심하고 내가 딱 지금 한 방에 쏴가지고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이 딱 들 때까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사냥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눈에 보인다고 와 저기 샀습니다 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저 멀리서만 보인다고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막 쏘니까 총소리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사냥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 기다리는 그 자세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RS 오토메이션은 약간 성급하게 들어갔어요. 단타 마인드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어찌됐든 시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밑으로 빠지면 16,000원, 15,000원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밀리고 나면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 나왔던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N자 반등이라고 하는 급등이 한번 더 나와요. 그러면 그 반등의 여지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전 내지 19,000원쯤에서 매도한다라는 것을 일단 1차 목표로 잡고 저기서 대응을 하고 나오시는 게 맞고 나오고 난 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을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사고 싶거든라 기다려보세요. 충분히 싼 자리에서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 사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것이 비중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법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예, 25,500원에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입니다. 25,500원에 비중이 40%예요. 40%요? 네. 네. 일단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이렇게 25,000원대에 사놨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기업이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당장은 지금 뭐 매력 있는 자리다라고는 보기 힘드네요. 일단 이 기업을 딱 우리가 재무제표를 열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태양광 모듈 판매를 하고 있고, 아, 얘가 그냥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태양광 쪽이 우리나라가 잘 되어 가는 그런 산업인가 하면요. OCI도 태양광 산업이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폴리실리콘 생산을 태양광용으로는 생산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태양광은 이제 중국한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저가 싸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태양광 산업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산업인 건 맞는데, 왜냐하면 태양열이 태양의 에너지를 100%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로 바꿔내지를 못해요. 기껏 해봐야 30~40% 정도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60%, 70%, 80%까지 고효율로 올라가게 된다면 태양광이 진짜로 좋을 수는 있죠. 마르지 않는 자원이니까요. 근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좀 실정에는 좀 안 맞죠. 이렇게 4계절 중에서 오늘도 이제 비 오고 흐리고 하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뭐 200일이 비 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 신재생 에너지도 발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전력량 소비는 계속해서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는 얘들은 발전을 시키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산업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에너지 수급은 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원전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원전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가 하면요, 딱히 아니에요. 지난 정부 때 이제 뭐 태양광 뭐 많이 하겠다, 태양광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혜를 좀 보고 뭔가 호재가 좀 일어났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뭐 탈원전 폐기해버리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버리고 이제는 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에 이제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발전을 한다거나 석유 발전을 통해 가지고 화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곳에서는 야,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고, 역시나 이런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90달러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에 또 관심이 한번 더 가가지고 밑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에서는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은 그렇게까지 뭐 밝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은 투자해가지고 뭐 메리트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 급등이라든가 지금 이란 전쟁 뭐 이런 전쟁들로 인해 가지고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요동을 칠 때 얘가 한번은 튀어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거 한번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26,000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쟁 이야기 나올 때 막 4월 9일이라도 이렇게 막 한 번씩 튀어 오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 나올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또는 본전 약간 이상에서 뭐 한 2만 한 6~7천 원, 8천 원까지 올라오더라도 저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팔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장기 투자하시려고들 이제 태양광 산업이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 장기로도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고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 전화를 02-2638-3985번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지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수원과 광명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오늘 강연이 많이 열리니까요. 오늘 가까운 곳에 있는 강연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원 컨벤션 센터 2층 204호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오후 1시에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맞춰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광명 평생학습원 4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셔서 강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요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덕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7,100원에 20%요. 27,100원에 20%요? 예, 높게 샀어요. 네. 뭐 일단 반도체 끝물에 지금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제가 뭐 지지난주부터 해서 반도체 시장이 약간 끝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제 짧으면은 한 2주 정도 갈 것 같고 길면은 뭐 한 2개월 정도 지속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기간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설명해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반도체 조정이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 조정이 빨리 안 들어갔다면은 대덕전자도 사실은 뭐 한번 튀어 올라갈 수는 있었겠지요. 근데 사실 이제 얘가 올라갈 정도까지는 시장이 지속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면 고점에 잡아가지고 물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점 투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좀 더 갈 수 있을까? 좀 더 갈 수 있을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고점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은요 폭탄 돌리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폭탄을 돌리다 보면 내가 좀 더 들고 있어도 되겠지, 좀 더 들고 있어도 되겠지 하고 넘기고 하다 보면 안 터지네, 넘기고 안 터지네, 넘기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잡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하필이면 마지막 타이밍쯤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마지막에 들어가지 마세요. 반도체가 짧게 본다면 한 6개월 정도 올라왔고요. 길게 본다면 약 한 1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올라온 것을 1년 뒤에 이렇게 뒷북을 딱 쳐버리면 우리가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마지막에 들어가면 물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뭐 PCB를 주요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을 이렇게 인쇄 기판을 또 이렇게 기본으로 팔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로서 살짝 움직이고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을 좀 벌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4월달 초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빨리 꺾이면서 그리고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수 반등이 나오면 얘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으로 해서 돈이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매수한다라는 것은 저를 찬스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지금 잘못하면 끝물인데 저를 찬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죠. 차트가 완전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뭐 21,800원, 2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거나 조금 아래쪽으로 간다면 2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시장이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25,000원 정도라든지 뭐 2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거래량이 한 번 더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4월달처럼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이상 이렇게 실려가지고 한 번 더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는 아마 좀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시세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래량 유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홀딩하느냐, 홀딩하지 않느냐는 시청자님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거래량을 보면서 좀 더 가져갈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아마 다음 주 또는 1, 2주 내에 아마 반등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 반등 나올 때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자칫 잘못하면 진짜 다 고점이 돼가지고 2차 전지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반토막 또는 반토막 이상 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지금 처치곤란이에요. 몇 개월째가 됐는데도 지금 계속 주가 빠지고 있어가지고 고통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태가 반도체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 관련주 빨리 탈출하시고 계좌에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29,000원에 30%입니다. 29,000원에 30%요? 예. 이런 종목을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CJ 프레시웨이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식자재 유통. 네, 식자재 유통. 그래서 식자재 유통 푸드 서비스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식음료 파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식음료 쪽에 예.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파트들이요. 안타깝지만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쁨으로 따진다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종목 상담할 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 좋다와 주가가 오른다라는 별개 이야기예요. 기업은 좋은데 사람들이 좋아해야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송도 이것저것 많이 보실 거고 상담도 지금 하는 거 본다면은 아마 아실 거고 TV 방송 또는 지금 뭐 분위기, 커뮤니티 분위기라던가 주변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보면은 식자재 이야기를 하나요? 반도체 이야기를 하나요? 예, 반도체. 예. 반도체 이야기 막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거죠? 예, 다 반도체예요. 그럼 쪽이죠. 지금의 예. 유행이 반도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자재 관련주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들고 있던 사람도 이걸 팔고 SK 하이닉스 사려고 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지금 네. 이것도 막 들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가가 내가 샀는데 가지도 않고 이거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고 올라오지도 않아. 에이 주가가 미동도 없어. 시장 빠질 때 또 빠지네. 에이 이거 2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에이 또 22,000원까지 빠졌다. 내가 이걸 살고 갈 게 아니라 이걸 팔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조정받았는데 사러 가야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 조정받았는데 사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고 물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CJ 프레시웨이 사지 마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 사지 마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고 주가는 조정을 받고 손들한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찔끔찔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종목은요. 2014년 이후로는 이 가격에서 딱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만큼 신저가라고 생각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네. 거래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사람도 많지만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건데 이걸 사는 사람들이 어떤 뭐 손실을 내가 이제 대신 내주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와 많이 물리셨네요. 이제 내가 물릴게요 하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본다면 이거는 이제 세력들의 큰 손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매집 구간이 끝나고 나면 올라가게 되는데 얘들이 매집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면 참 기다리기 좋을 것 같은데 연락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봤죠. 못 받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독한 싸움이 될 거다. 그냥 이거는 묻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식자재 관련주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올라는 갈 기업들이고 정말 좋은 기업이고 특히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유가도 올라가게 될 거고 역시나 지금 뭐 이제 식량 가격들도 뭐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뉴스도 많이 보시고 계시죠, 그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식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어쨌든 사람들은 먹고는 살아야 돼요. 휴대폰 안 바꿔도 아유 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냉장고 안 바꾸고 TV 안 바꾸고 휴대폰 안 바꾸고 차는 안 바꿔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은 밥은 먹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매출이 굳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빼고 다 못 산다라고 할 만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에는 전부 다 경제 위기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경기 방어용으로 이거는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비중이 조금 아쉬워서 추가 매수 의견을 섣불리 드리긴 힘든데 만에 하나 얘가 2만 원 이하로 좀 빠져서 17,000원까지 빠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좋은 기업을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 때는 비중을 왕창 늘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됩니다. 어차피 가져갈 거면요. 이거 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밑으로 빠져 내려가게 되다면 2만 원 깼을 때 추가하면 산다 생각하고 2만 원까지 깨지고 내려가면은 저기 16,000원 내지 1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잘 버티신다면은 30% 비중이시지만은 충분히 올라갈 때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5,000원까지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그냥 장기 보유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너무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코아스템 캐몬이고요. 코아스템 캐몬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2,400원에 20%입니다.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저 한 2, 3년 들고 있었던 거. 물을 한번 탄 거예요. 2만 5천 원 정도에 사서. 아, 그랬어요. 예. 아, 일단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S바이오메딕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기세포 이야기 나오면서 막 주가가 막 급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튀어오르곤 있는데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얘도 같이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정지가 됐죠. 일단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얘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줄기세포 관련 테마가 뭐 앞으로 나쁘냐라고 했을 때 뭐 물론 저도 이제 줄기세포 기술에 대해서 뭐 사실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런 뭐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제가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뭔가 이거는 뭐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다라고 하기는 힘들고 뭐 전망이 밝다 뭐 어둡다 이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세포 치료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신약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하죠. 대박이 나면 한 번에 빵 올라가가지고 대박이 나는데 쪽박이 나면 진짜 한 번에 쪽박이 나버리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재물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돈이 조금 있는 상태이고 나쁘진 않은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자본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빠른 폭으로 줄고 있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얘도 역시나 이제 금융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뭘 하게 되냐면은 아이고 우리 투자자님들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상패 싫으시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좀 해주시죠 하면서 유상증자를 이제 권유하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폭락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면서 가져갈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뭐 더 가져가시든 오래 가져가시든 좀 별로 상관없는데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업을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대박 노리다가는 쪽박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대박 노리지 말고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을 잡아가지고 멀리 가는 게 낫지. 이거 지금 가져가면서 뭐 대박 노리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본전에서 비중을 줄이시라라는 전략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쯤에 다시 한 단기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까지 한번 도달오거나 그 이상까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정말 정 욕심 난다면 1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그냥 본전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고 나면 대박 날 수 있는데 아우 전 대박 안 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이거 매도하고 그냥 안전한 투자하러 저는 떠날 것 같네요.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TI. S, TI. TI.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37,000원에 20%예. 37,000원 20%요? 예. 왜 안 팔았대요? 막 욕심이 나서 못 팔겠죠, 그죠? 예. 네, 원래 그래요. 이게 단타가 어려운 이유가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타가 어려운 게 일반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뭐냐면 욕심이 커요. 사실 이게 이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뭐 운이었든 운이 아니었든 간에 어쨌든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수익 날 때 이제 목요일까지 올라왔던 그 수익률 자체만 본다면 15%대 올라왔거든요. 그죠? 네. 그럼 15%대 수익이면은 작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잠깐 사가지고 잠깐 그렇게 수익을 낸다고 친다면. 근데 왜 이게 만족이 안 되냐면 이 20% 비중이 아마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1억이 들어갔는데 15% 수익 나면 1,500만 원 한 번에 빡 벌리는데 어때요, 사람이? 짜릿하죠, 그죠? 네. 근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내가 이거 먹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말이야. 이게 지금 10,000원짜리가 35,000원 됐는데 말이야. 이게 2배, 3배 올랐는데 내가 15% 먹으려고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 자체의 기대감을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게 돼요. 근데 시청자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잘 보세요. 여기 위에서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에요. TV를 안 보고 계세요? 예. 아, TV를 참 보면 좋은데 나중에 재방송이든 목화방송이든 네, 영상 나중에 재방송 올라오는 거 꼭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안 보고 계시지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님 수익 냈던 구간이 위쪽에 까만 선으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15% 수익 구간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떠냐면요. 이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땐 43%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승률인데 밑에서는 43%인데 위에서는 1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돈을 많이 벌려면요. 어디서 투자해야 되냐면 밑에서 투자해야 돼요. 그럼 이거보다 더 아래쪽이었던 저 자리는 어떨까 하면요. 여기 보세요. 2013년에 있었던 자리에서 똑같은 폭이지만 220%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폭으로 올라온 자리인데 위에서는 15%밖에 안 되는데 밑에서는 200%, 150%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사야지 200%든 뭐 100%든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똑같은 폭이지만 7%밖에 안 돼요. 더 올라가면 3%밖에 안 되고 더 올라가면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10,000원에서 10,000원이 올라가는 것은 100%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 되면 100% 수익이다 하는데 10만 원에서 10,000원 올라가면 10% 수익입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고점 매매는 수익률 자체를 낮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100% 올라온 거는 밑에였으니까 가능한 거고 위에서는 뭐 100%, 200%, 50%도 힘들어요. 30%도 힘들어요. 근데 15% 얼마나 저 감싼 수익을 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네. 개념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주식 투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타 매매는 고가 매매는요. 실력자들이 하는 곳이고 진검승부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 끗 차이로 수익이 손실로 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끗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ST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건 나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어디에 엮였길래 올라왔는가? 역시나 반도체 장비 쪽, 장비 쪽이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지금 튀어오르고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면서 반도체 기업들 무너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와줬을 때 빨리 팔았어야지 이걸 들고 있으니 참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로 삼고 한여름밤에 꿈을 꿨구나 생각하고 수익은 없던 걸로 치고요. 본전 밀리게 되면은 그냥 손실 좀 각오하고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7,000원 지금 매수하셨는데 36,500원이나 36,000원짜리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냥 손절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기가 안 무너진다면 단기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단기 반등 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시세가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그냥 파는 게 낫다. 그리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4만 원대라든지 4만 1,000원대 그냥 빨리 약수익으로 청산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부에서 상담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2부에서 상담 계속 진행됩니다. 02-2638-3985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강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원으로 갈 거니까요. 오후 1시에 수원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저는 떠납니다. 자, 지금까지 1부 진행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